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예방적인 개념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모든 것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장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주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여름에는 꼭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그 일소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일소 피해에 따른 또 어떻게 또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특히 환경, 비료, 물 관리 이런 이제 종합적인 예방 관리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는 꼭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좀 이렇고요. 이거는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소 피해는 이제 강한 햇빛, 특히 이제 고온기, 그 직사광선으로 인해서 작물의 표면이 데이거나 이제 변색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변이 된다든지 움푹 파이는 증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잎에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마르는 증상들이 보이고요. 발생하는 주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 고온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날씨죠. 30도 이상의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출장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대부분 3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름이 많다가 갑자기 이제 맑아지는 날, 그리고 장마 후에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 특히 장마 이후에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일소 피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강한 직사광선과 이제 고온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일교차가 클 때,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일소라는 게 D는 형상이다 보니까 어떤 이유든지 양수분의 흡수가 저해를 받아가지고 피해가 오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주요 원인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과수재배 하시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파리 수가 너무 다 직사광선에 노출됐을 때 특히 일소 피해가 과수에서 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물의 수분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수분이 못 채워지다 보니까 작물 상위층부터 이렇게 이파리가 외부에서 타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일소 피해가 오기 전에 저희는 일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료 요소 중에서 칼슘과 칼륨, 즉 갈이라고 쉽게 말씀을 하죠. 두 가지 요소로 일소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 성분이 상대적으로 작물 체내에 부족하게 되면은 일소 피해에 제대로 더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작물이 다 그러는데, 일단 작물을 심었을 때 통풍이 잘 안 되면은 병해충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서도 이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또 일소 피해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경관리법입니다. 지금 일소 피해가 발생이 돼서 뒤늦게 칼슘제, 칼륨 친다 하더라도 좀 시기가 늦은 상태고요. 뒤늦게 수분을 공급한다 한들 좀 시기가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예방이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환경관리도 일단 준비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차광망의 설치입니다. 차광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너무 두꺼운 걸 하게 되면은 광합성의 저해를 받기 때문에 35에서 50%를 정의를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장을 가더라도 피부에 닿는 햇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한 50%대의 차광망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지 유인 같은 경우에도 나무 세력을 잘 보시고 나서 전정도 너무 강정정을 하지 마시고, 나무 세력을 보시고 나서 전정을 하시되 그래도 일소 피해에 좀 노출이 덜 될 만큼 좀 살짝 그늘지게, 너무 그늘지면 안 되고요. 또 살짝 그늘지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는 무조건 강화시키는 게 장점이고요. 샤인머스켓처럼 이렇게 봉지를 씌운다든지, 배처럼 봉지를 씌운다든지 이러면은 그 과실에 대한 일소 피해를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기 때 이제 착색을 위해서 반사필름을 설치를 하시는데, 지금 외부에서 어떤 반사필름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거를 초기에 차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비료 관리 방법도 환경 관리만큼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포인트 되는 비료 성분은 칼슘, 칼륨, 가리죠. 그리고 규산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규산은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규산 같은 경우에는 표피를 강화시켜가지고 뭐 고온을 이겨내는 성질이 있는데, 규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부터 수도작에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적인 작물을 썼을 때 어떤 성장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주시면 좋겠고, 주로 칼슘하고 칼륨, 가리로 해서 그 일소 피해를 예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세포 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좀 세포를 단단하게 해주고요. 또 기공문을 닫아준 역할을 하고 있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팽합작용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일소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고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비료 형태로 투입을 하셔가지고 양수분을 같이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소 피해가 나온 시기일 때는 질소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질소가 너무 과하게 되면은 작물 자체가 좀 연해지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소 피해에 더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소 피해 예방에 대해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수분을 준다고 해서 일소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작물의 온도를 낮추고요. 그리고 작물의 생리 기능들을 정상화시켜가지고 일소 피해를 예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이기 때문에 뭐 건조랑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이제 건조한 시기 때는 좀 관수량을 뭐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좀 자주 주셔가지고 대기 온도까지 같이 좀 맞춰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하셔야 일소 피해를 더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수에서 특히 이제 사과, 겨울에 이제 냉해 피해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미세살수도 일소 피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미세살수도 뭐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갔을 때 이제 간헐적으로 좀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소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뿌리 주변 통기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수분이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수분이 너무 과다해도 안 됩니다. 또 수분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이 뿌리에 대한 병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온기다 보니까 관수를 하시더라도 이른 아침이라든지 늦은 오후에 하시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한 분야별로 이제 그 일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환경, 비료, 물,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삼각체계에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일소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언제 이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경, 비료, 이 물 관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셔가지고 그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 작물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링해서 일단 일소 피해가 나왔다, 그건 늦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소 피해는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예방적인 개념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모든 것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일소 피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꾸준히 관리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이고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일소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은 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